지금 여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겉보기엔 그냥 여당 내부의 집안 싸움 같죠? 친명 대 비명, 헤게모니 다툼. 그런데 저는 이 싸움이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털어갈 거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최근 범여권 최고의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다.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정계 개편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진영 전체가 폭파되는 참혹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내부 총질이네 하고 넘기실 겁니다. 천만에요.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리더십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경제 정책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마련이죠. 유시민 작가의 그 쓴소리를 현미경 삼아 우리 경제를 덮칠 4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정치 싸움이 남의 일이 아닌지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정부 경제 정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려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지층이 원했던 증축이 아니라 판을 아예 새로 짜는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지난 6개월간 지속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조롱, 이른바 문조털레유 현상을 꼽았습니다. 기존의 틀을 허물고 지지층을 갈아엎으려는 의도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이 정치적 재건축이 경제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간판 브랜드가 뭐였습니까? 기본사회였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분배와 복지 중심의 모델. 이걸로 대선과 총선을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보를 보세요. 약속했던 기본사회 정책들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뭡니까? 대기업 투자 지원, 규제 완화, 자본시장 활성화. 완전한 우클릭, 전통적인 성장주의 모델입니다. 중도 확장과 정계 재건축을 위해 경제정책을 지지층이 아닌 중도와 보수의 입맛에 맞게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정교한 사회적 합의도, 철학적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지층에게는 가치에 대한 배신으로, 시장과 기업에는 정부의 속내가 뭐냐는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경제는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삽니다.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정부를 누가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일관성 없는 노선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는 첫 번째 부메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려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무섭습니다. 정치적 동력이 마비되면 경제 입법 전체가 식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재건축이 안 된다. 결국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이 폭파될 것이라고요. 만약 이 경고가 현실이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모든 경제 정책은 법으로 완성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같은 세제 개편, 당장 터질 것 같은 부동산 PF 부실 대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십조 재정 지원, 시급한 연금 개혁. 이 중에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당 내부가 계파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야당과 대화마저 완전히 단절된 극한 대치 전국이 온다며? 정부가 아무리 멋진 경제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고 고금리는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대책은 폐기물과 같습니다. 결국 정치가 만든 교착 상태의 피해는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오죠. 세 번째 리스크는 대통령의 책임 회피형 리더십입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 1년 넘게 표류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본질적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고 장관이나 총리를 앞세운다고 비판. 한마디로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본인이 챙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리더십 스타일이 경제에서는 독약입니다. 왜냐?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게 구조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를 막을 재정준칙 도입,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 개혁, 좀비기업 구조조정. 이 과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표 떨어지는 1. 극심한 저항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비인기 과제라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톡배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가 지지율 떨어질까봐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긴다면 어떤 장관이, 어떤 관료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몸을 사리게 됩니다. 논란이 될 근본 처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결국 생색내기용 선심성 대책, 단기 처방만 남발하죠.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은 소리 없이 허망하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려입니다. 권력 투쟁에 매몰돼 민생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국회의장, 서울시장 같은 요직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안치려 하고 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SNS로 특정 후보를 띄우며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의 90%를 당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정치공학에만 쓴다면 민생을 챙길 에너지는 얼마나 남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장바구니 물가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으로 내몰리고 대출 이자는 가게를 짓누르며 청년들은 일자리 없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권력 싸움의 셈법에만 몰두해 있다면 민생을 구할 세밀하고 치밀한 정책이 들어설 자리는 없겠죠. 정치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치적 안정성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경제적 자산이라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거라는 믿음, 정부가 위기에서 책임있게 결단할 거라는 신뢰가 있을 때 시장은 안정되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거든요. 정치가 경제를 삼키고 권력투쟁이 민생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닌 경제를 향해 진심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불진, 깐부, 니곽스, 베이스워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경불진은 우직하고 올바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합니다.